하, 여러분이 치과 치료 받을 때 씹을 때 아프잖아요. 그러면 치아에 금이 갔다고 해가지고 멀쩡한 치아를 신경을 죽이고 크라운을 씌우는 굉장히 야만적이고 비문명적인 이런 엉터리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일부 치과 의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치과 의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치료인 걸 알면서 돈 벌기 위해서 고의로 신경 죽이고 그렇게 크라운을 씌우는 경우가 있고, 치아에 크랙 같다고 치아 보호한다면서, 또 하나는 이게 진짜라고 믿는 바보 같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교합지를 찍어서 교합 조정해서 간섭점을 제거해서 교합 충격을 없애고 나면 치아가 괜찮아지는지 확인하면 대부분 99%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렇게 교합을 맞춰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적인 통증이 있다, 그건 진짜 신경이 죽은 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크라운을 씌우는 게 아니라 먼저 해당 치아를 신경 치료를 해봐야죠. 그래서 교환면은 깎지 말고 신경 치료를 하고 나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는 거죠. 근데 신경 치료를 하고 나서 그 증상이 사라진다면 그 치아가 맞는 건데, 신경치료를 예를 들어서 왼쪽이 씹을 때 아프다고 신경치료를 6번, 7번 있는데 6번을 신경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 증상이 똑같다. 그러면 원인 치아가 6번이 아닌 엉뚱한 치아를 신경치료를 한 거죠. 되게 이게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치료를 하기 전에 교합 조정을 해서 환자가 괜찮아지는지를 봐야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교합 조정이라는 게 제가 유튜브랑 치과 시크릿 책으로 너무 쉽게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교합치를 찍어서 교합 간섭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엑스레이처럼 누구나 찍어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환자 구강 내에서 그 간섭점을 찾아서 찍어서 환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그런 치료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치과를 찾아야 되고요. 또 교합지를 찍는 것만으로는 명확하지 않고 바이트를 찍어서 구멍이 뚫리는지 이걸 먼저 파악하면서 교합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수행하면 여러분이 씹을 때 시리거나 아픈 문제 99%는 해결이 되고요. 이거 해서 해결이 안 되면 크라운을 할 게 아니라 일단 신경치료를 해서 원인을 찾아보는 거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걷다가 발목이 시큰하단 말이에요. 오른발 왼발 걷다가 왼쪽 발목이 시큰했어. 정형외과를 갔는데 발목뼈에 금이 간 거니까 당신 발목 관절을 없애버리고 인공 관절을 넣어야 되는구나. 그렇군요. 인공 관절 수술을 오늘 들어갈게요. 라고 하는 미친들이 없죠, 정형외과에는. 근데 치과에는 씹을 때 시큰하면 충격이 가서 시큰한 건데 오자마자 크라운을 씌우자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거 엉터리 진료예요. 그런 비가역적인 치료를 하기 전에 가역적인 치료, 교합 치료를 먼저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전통적인 방법, 저도 치과대학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크라운을 씌워서 보호한다는 개념이 외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한국 치과 의사들은 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전통적인 방법은 뭐예요? 이 신경치료하면 치아가 예민해지니까 이걸 안 물리게 해버리죠. 평평하게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신경치료 끝난 다음에 크라운을 하면서 물리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없애버리고 인공심장을 넣으면 그 기능을 100%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교합면을 깎아서 크라운을 씌워서 인공적으로 이 교합을 다시 만든다는 게, 물론 저는 굉장히 세밀한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가능한데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그런 세밀한 작업을 하지도 않잖아. 치아가 어떻게 물리는지 교합지도 안 찍어보고 바이트 찍어서 확인도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치아를 깎으라는 것을 허가를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거를 용인하면 안 돼요. 신경치료할 때 처음부터 교환면 삭제하지 말고, 내 아파도 내가 참을 테니까 교환면 삭제하지 말고 신경치료만 해주세요 하고, 대신 그쪽이 약해졌으니까 센 힘이 가해지지 않게 해야죠. 그 다음에 신경치료 끝나고 그 안에를 기둥 레진으로 막아서 교합점을 살린 상태에서 내부 보강을 해서 치아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줬잖아요. 그 환자 7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전한 방법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 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씹을 때 아프면 그건 교합 충격이에요. 발목이 충격이 있다고 해서 정형외과 간 첫날부터 발목 관절을 없애버리고 인공관절 수술을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씹을 때 시큰하거나 아프다고 해서 치아에 크랙이 갔다고 해서 첫날부터 신경치료를 하거나 크라운을 씌우자는 애들은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럼 비가역적인 치료를 하기 전에 교합 치료, 교합 조정을 하든 교합 유도 레진을 하든 교합의 안정성을 먼저 만드세요. 그거는 비가역적인 치료는 아니잖아요. 거의 0.1mm 정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를 삭제해서 이게 되는지를 먼저 보세요. 근데 이 기술이 안 되는 애들은 크라운을 맡겨도 안 돼요. 여러분 치아를 깎아서 크라운을 씌우라는 것을, 아니, 생각해보세요. 교합지를 찍어서 가역적인 치료, 교합 간섭을 제거하는 교합 치료를 못할 정도의 교합 실력을 가진 의사가 전체를 깎아서 크라운을 씌워서 교합을 맞추는 기술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치료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여러분 치아를 맡기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신경치료를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경우에도 교합면 삭제를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신경치료 다 끝나면 내부를 기둥 레진으로 막아서 교합점을 최대한 보존해서 여러분 치아를 살리세요. 이게 여러분의 치아를 오래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치과 의사 20년 동안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치아를 오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